오늘은 왼쪽 머리가 아프면 눈까지 빠질 듯 힘들었던 48세 여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미니님은 체격은 약간 통통하신, 소화나 식욕은 보통이시고 불면증은 좀 있으신, 생각이 깊고 말씀도 조용조용하신 분이세요. 두통은 20대 중반부터 일주일에 3, 4번 정도로 왼쪽 관자놀이가 욱신거리며 아프시고, 이게 조금 심해지면 미식거리고 토하면서 뒷머리까지 욱신욱신 거리시지요. 마치 왼쪽 관자놀이와 뒷머리에 압이 차올라 오듯이요. 하지만 두통이 발생하면 진통제로는 크게 개선이 안 되고 어떻게든 잠을 자야 통증이 좀 없어지니 미니님은 자주 오는 두통 때문에 몸도 마음도 너무 힘이 드세요. 제가 다른데 불편하신 데는요? 라고 여쭈니 대변은 담낭 제거 수술을 한 이후론 설사처럼 무름변으로 하루에 3, 4번, 손과 발은 자주 붓고 저리시고 어깨와 팔은 손목까지 늘 뻐근하시고 아프시대요. 알러지 비염은 환절기에만, 또 생리 7일 전부터는 화가 많이 나고 생리 때는 감기 몸살처럼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든 것도 미니님에겐 오래된 고질병이셨고요. 하지만 이렇게 몸이 전반적으로 힘들고 머리가 심하게 아픈데도 병원 검사에 뇌나 다른 곳은 이상이 없으세요. 자궁에 물혹은 조금 있으니 계속 지켜보자 했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미니님의 체질과 현재 몸 상태가 어떤 원인으로 비롯되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대체 왜 두통이 낫질 않고 계속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 동양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미니님은 마음이 따뜻하고 인정이 많은, 소화력은 좋은데 신장은 약하게 타고난 체질로 보아요. 하지만 이러한 체질도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참고 억제하고 원래 밝고 발산적인 에너지를 억누르게 되면 기의 순환이 정체되면서 억눌리게 되어요. 가장 먼저는 간의 기가 억눌리고요. 그리고 간의 기가 억눌리면 이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쉽게 소화가 안 되고 담즙 분비가 잘 안 되어 헛배나 가스가 잘 차게 되어요. 당연히 위 운동도 정체되면서 더부룩 답답해지고요. 그럼 이 상태가 심하게, 때론 오랫동안 억눌리게 되면 나중엔 담즙이 울체되고 열에 의해 농축되면서 담석증으로 진행되기도 해요. 앞에서 우리 미니님이 담낭 제거 수술을 받으셨다고 한 것 기억하시죠? 즉 우리 미니님도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 오랫동안 간의 기가 억눌려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동양의학에서 담석증은 우라를 참고 억제한 경우에 잘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또 꼭 담석증으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옆구리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간과 담낭의 기가 울체되어 간, 담, 경맥의 기까지 울체되면 그림에서와 같이 인체의 옆 라인으로 흐르는 기순환이 정체되게 되어요. 특히 간 경맥으로는 허벅지 안쪽으로 해서 생식기로의 순환이, 담 경맥으로는 넷째 발가락부터 옆구리, 뒷목으로 해서 옆머리까지의 순환이 울체되게 되지요. 그럼 우리 미니님의 증상이 다 이해가 되시죠? 생식기의 순환이 잘 안 되면 자궁에 물혹이나 근종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미니님은 그게 물혹으로 나타났고요. 또 미니님의 뒷목과 어깨 통증, 왼쪽 머리 통증은 모두 간담 경맥의 울체로 인해 비롯된 것이라는 것도 이제 알 수 있으시겠죠? 그럼 왜 양쪽이 아니라 왼쪽만 많이 아픈 거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인체의 오른쪽은 주로 내 몸의 열기가 팽창할 때, 왼쪽은 주로 혈액이 부족해질 때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가령 평소 속열이 많은 남성이 분노를 폭발시키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오른쪽 두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미니님처럼 혈액의 질이 약해지고 부족해진 상태에서 간담의 기가 울체되었을 때는 왼쪽으로, 그리고 인체 옆으로 병증이 나타난다고 보면 되고요. 이게 나이가 더 들어 왼쪽 전체가 더욱 약해지면 나중엔 왼쪽 팔, 왼쪽 다리, 점차 왼쪽 뇌까지 약해져 왼쪽 뇌의 뇌졸중까지 가능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대부분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혈액이 부족하고 약하여 왼쪽 뇌가 막히는 경우가 많아 오른쪽 반신을 못 쓰는 중풍이 많은 편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시겠고요. 그럼 다시 돌아와 미니님의 불면증과 손발 저림도 간담의 기가 울체돼서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불면증은 처음엔 마음이 힘들고 불편해서 나중엔 간의 기가 울체되고 열이 차오르는 것이 심장에까지 열이 차오르게 되어서
그리고 더 진행되면 이젠 간의 영양분 흡수력이 약해져 혈액의 질까지 약해지므로 건강한 혈액이 심장과 뇌에 충진되지 못하게 되면서 불면증은 낫지 않고 계속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연히 건강한 혈액이 손끝, 발끝으로 제대로 가지 못하니 팔부터 손까지 또 무릎에서 발까지 자주 저리고 날만 흐려도 더 힘드셨을 것이고, 혈액이 약해지니 호르몬의 생성도 약해져 생리전 짜증이나 생리 때 몸살도 더 심해지게 되셨겠죠. 그럼 미니님의 치료는 근본 원인이 간담과 간담 경맥의 기가 울체된 것이니 이것만 해결하면 금방 고칠 수 있냐고요? 네, 맞아요. 하지만 미니님의 경우는 상당히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참고 억제하여 이후로 혈액의 질도 많이 약해져 버린 상황이라 치료 기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그리고 참고 억제하는 마음을 풀어주고 지금 삶의 에너지를 긍정적이고 밝게 바꿔주는 것도 미니님이 앞으로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고요. 일종의 마음 치료를 통해서요. 그럼 구체적으로 한약으로는 어떻게 치료했냐고요? 제일 먼저는 간의 울체된 기를 풀어주기 위해 간 자체를 자양하면서 우라를 풀어주는 약초가 필요해요. 여기에 35세가 넘었으니 위장 기능도 보강해 주어야 하고 42세가 넘었으니 하초 신장의 기능을 보강하는 약초도 필요하죠. 미니님은 여기에 심장에 미약한 열이 생겨 잠을 잘 못 이루시니 죽여나 연자육 같은 약초도, 두피로 약효를 끌고 올라가 순환을 촉진해 두통을 풀어주는 형계나 강화 같은 약초도 1차엔 필요해요. 또 기운과 소화력을 더 올려주기 위해 인삼이나 만삼도, 때론 말단의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황기나 계지도 때때로 필요했고요. 그럼 미니님의 마음은요? 미니님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잘 이해해주는 마음이 따뜻한 분이세요. 잘할 때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살았고요. 그게 결혼하면서 남편과 시부모님께 상처를 받고 마음이 자꾸 위축이 되고 이걸 참고 억제하면서 마음의 병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미니님처럼 마음이 넓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남편처럼 어릴 때부터 상처받고 마음이 좁아진 사람도 미니님은 그를 충분히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 상처가 웬 말이에요. 그 큰 마음으로 상대가 아무리 떼를 쓰고 크게 화를 내어도 또 냉정하게 나를 무시하고 나를 누르려 해도 절대 놀라지 말고 그저 어린아이가 투정 부리는 것으로 바라봐 주세요. 남편이나 시댁을 나보다 더 큰 사람으로 보지 말고 보통 사람으로,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그저 떼부리는 것으로 이해해 보고요. 오죽하면 남편을 자신의 아들로 여기고 대하라는 말이 있겠어요. 지금은 힘들어도 남편도 나이가 들면 미니님의 현명함을 이해하고 속이 더 깊어질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 마음 깊이 감정을 억누르고 참는 것 말고 그저 이해해주고 그저 받아주세요. 미니님은 충분히 그럴 에너지가 있으세요. 기억할 것은 이대로 간의 기가 뭉치고 억울되면 이제는 두통이나 불면증이 아니라 암이든 뇌졸중이든 우리가 조절하지 못할 병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미니님과 아이들 그리고 앞으로 행복할 미래를 위해 꼭 회복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미니님은 자신이 깊고 따뜻한 사람이고 본인 자체로 정말 소중하고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말에 마음이 울컥하셨는지 눈물을 글썽거리시네요. 요즘엔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스스로 못났다라고 느끼며 사셨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이 더 노력해 보겠다고 마음 쫄지 않고 상대를 이해해주고 감사한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줘 힘이 난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그래도 삶에서 부딪히고 막상 마음이 다칠 때면 마음먹은 대로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자꾸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다 보면 어느새 별일 아닌 일로 내 자녀를 용서해 주듯 상대가 용서가 되겠지요. 때론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하면 제가 상처가 되고 아파요 라고 남편이나 시댁 어르신들께 말할 수도 있을 테고요. 그럼 다시 돌아와 미니님은 한약을 먹고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시죠? 미니님과 일주일마다 상담하고 처방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렇게 총 7일분씩 5번 정도 한약을 드신 후에는 미니님의 왼쪽 편두통은 완전히 없어지셨어요. 그 후로 4달 뒤에 다시 약국에 오셨을 때도 그때 이후로 편두통은 한 번도 안 왔다 하셨고요. 뒷목 통증과 어깨는요, 예전보단 통증이 덜해 일상생활 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셨다 하시네요. 하지만 날 굳으면 손목이나 손가락, 무릎이 시큰거리고 불편한 건 있으시다고, 불면증은
한약을 먹었을 때는 좀 나아진 듯 싶었는데 한약을 끊으니 다시 똑같아진 것 같다고. 그래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던 편두통이 없어져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가끔씩이라도 한약을 먹으면 몸이 좀 더 좋아질 것 같아 다시 왔다고. 이번엔 셋째 딸 한약도 함께 지어주시라 하시네요. 오늘 왼쪽 편두통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미니님의 이야기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동양의학으로 오랜 편두통을 고치는 올리가,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증상들이 함께 좋아지는 올리가 왠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참고로 기가 울체되고 이게 진행되어 혈액의 질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긴 불면증은 적어도 2달 이상이나 100일 정도의 정성을 들이는 마음으로 한약을 써야 해요. 왜 혈액이 생성되어 파기될 때까지 혈액의 주기가 100일에서 120일이 걸리니 오래된 병을 치료하는 데는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왼쪽 두통과 함께 미식거리고 토하며 병원약으로도 쉽게 개선되지 않아 오랫동안 이 병으로 고생하신 분들께 유익하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답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